가방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니팅스완님의 린디백이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패키지로 7월달에 제 생일날 선물을 받았는데 이 가방을 뜰 시간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 린디백 디자인 자체가 여름에 들어도 여름대로 예쁘고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예뻐가지고 아마 뭐 언제 들어도 예쁠 디자인일 것 같아요. 이번에 얼른 떠가지고 또 뜨개 옷이랑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시작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옷 하나를 끝냈거든요. 이 린디백 꼭 얼른 시작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원동력으로 옷을 빨리 끝낸 것도 있었어요. 뭔가 같이 잡으면은 가방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옷을 얼른 끝내고 왔습니다. 소문에는 좀 배색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한 단 한 단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얘랑 또 지금 잡고 있는 다른 스웨터랑 좀 집중적으로 해서 얼른 가방을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에는 이렇게 링 2개가 달려있고요. 얘는 아마 가방 손잡이를 다는 곳일 것 같고 제가 튤립으로는 6호랑 7호 바늘밖에 없어서 이 작품은 3호 바늘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얘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가는 이 가방판이랑 그리고 이렇게 가방 주머니 안에 들어갈 것까지 다 구입을 했는데 동생이 구입을 해줬어요. 생일 찬스. 뭔가 뜨개인들한테 뭐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설레는 순간이에요. 바로 뜨개용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주변 사람들은 뜨개템 원할 줄 알고 아예 그냥 고르라고 얘기를 해줘요. 도안은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돼서 오고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도안을 받아서 떠본 적은 없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런 도안 받아보시면은 공유하거나 다른 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건 금지입니다. 정말 모르고 그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는 사람이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쓰자라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도안을 많이는 아니지만 만들어 본 입장에서 그리고 또 뜨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모두가 함께 오랫동안 좋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버리면 사실 그걸 만든 작가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도안을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공유할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더 예쁜 작품들을 많이 우리가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 한 사람이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런 메시지를 좀 더 담아보고 싶었어요. 예쁜 도안들을 이렇게 사서 구입해서 만들고 또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니터의 입장에서 진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뭔가 도안을 누가 베꼈다더라 아니면은 뭐 도안이 이렇게 유출 문제가 있었다더라 혹은 간혹 가다가 이런 니팅 관련 카페에서 질문을 하면서 생기는 도안 유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러고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 일부분만 보여주면 뭐 어떤가 이런 이제 실수들이 가끔 보이는데 뜨개를 좀 많이 해보시고 좀 실력이 높아지면은 일부만 봐도 그 작품 뜰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진짜 핵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일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시간을 들이고 이 단지 그냥 조그마한 결과물 같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고 또 어떤 게 더 예쁠지 막 바꿔도 보고 하면서 생긴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그냥 이렇게 난 몰라서 질문한 일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결과를 만들려고 했었던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오래오래 함께 이런 예쁜 작품들 즐겨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모칠라 백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고 뜨는 방식으로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실이. 그래서 뭐 어떤 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실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조금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오늘은 그 세팅을 조금 하고 밑판 작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긴장이 돼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완전 처음이거든요. 배색도 처음이고 코바늘로 모칠라 백을 만드는 것도 처음이어서 기대 반, 걱정 반 중인데 한번 시작해 놓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세팅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떴습니다. 엄청 쉽지는 않아요. 뭔가 장력 조절도 좀 잘 되어야 되는 모양이고 완전히 처음 가방을 뜨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난이도기는 해요. 그래도 좀 처음 떠보는 모양이어가지고 재밌게 뜨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장력 조절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얘가 막 울고 모양도 안 이뻐서 다시 한번 풀고 또 한 번 더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좀 안쪽으로 실을 잘 숨기고 해야 되는 스킬이 필요한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시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들다고 또 다시 처음부터 뜨고 하면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조금 지루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치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내 자신한테 타협을 하고 넘어가는 건 넘어가자 하고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재밌고 제 정신세계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니까 엉키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여기다가 클립을 껴가지고 이제 박스에다 하셨는데 저는 플라스틱 통이다 보니까 클립은 너무 두꺼워서 이게 찝히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클립을 그냥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고정을 해서 쓰고 있어요.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클립보다는 견고하지 않겠지만 오늘은 바닥을 다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만들 때도 늘 이런 기대를 하다가 기대를 저버리죠. 열심히 바닥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닥 부분 다 완성했어요. 처음이라가지고 처음이어서 특히나 또 무늬 들어가는 것도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2번 정도 풀었고 다시 했는데 네, 이 정도로 만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뜨다 보니까 생기는 스킬들이 있어서 좀 다시 뜨고 싶다라는 욕심이 계속 생기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계속 완성도 못할 뿐더러 저는 즐겁자고 하는 뜨개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안쪽 부분이고 밖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잘 안 숨겨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얘도 많이 안 숨겨졌는데 최대한 저도 숨겨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덩어리진 부분이 작가님은 되게 잘 숨겨주셨는데 저는 잘 숨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얘를 숨기려고 당기다 보니까 자꾸 이게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풀르기도 했고 너무 무리해서 당겨가지고 모양이 안 예뻐진 것보다는 그냥 조금 보이더라도 모양 자체를 예쁘게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게 옆단을 이제 쭉 뜨면서 가방이 되는 거거든요. 옆단을 먼저 뜨고 바닥재를 자르게 되면은 사이즈를 잘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먼저 바닥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닥재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따로 또 선택을 추가로 해서 구입을 한 거예요. 이게 재단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흰 색깔 색연필? 초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는데 빨간색도 충분히 네 다행히도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닥면 만들 때 이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지금 요거는 지금 그린 거는 약간 동그라미가 딱 맞게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바닥판을 넣는 이유가
얘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바깥쪽으로 여유 있게 잘라주는 편입니다. 옆면이랑 딱 껴가지고 얘가 딱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네, 취향입니다. 너무 그렇게 깎이는 게 안 예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잘라줬는데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지우개로 지워주면 충분히 지워집니다. 자르고 나니까 꽤 큰 사이즈 사각형이 남았어요. 얘는 사각형 가방 만들어줄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젠가 완성이 되는 게 맞겠죠? 바닥 이 정도 뜨고 옆면 이렇게 올리는 게 제가 오늘 6시, 7시부터 시작했으니까 5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근데 재밌어요. 뭔가 무늬가 이렇게 그 배색이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중독적인지 알 것 같아요. 뜰 때는 차트를 엄청 이렇게 뚫어져라 봐야 되니까 왜냐면 모양 자체를 내는 거면 그냥 여기 겉면만 보고 어느 정도 패턴을 외우면 쫙 뜨면 되는데 배색은 그 감이 좀 안 오더라고요. 제가 또 처음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힘든 점이라면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엄청 느리게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재밌어요. 재밌어서 계속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슬프게도 원래 썼던 제 노트북이 맛이 갔습니다. 영상을 얼른 올려야 되는데 영상 추출이 안 돼가지고 너무 난감했어요. 렌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랬는데 아무래도 오래 썼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오래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이 추출되는 시간이 점점 더 딜레이 됐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수명도 거의 다 됐다는 알림도 뜨고 그랬는데 그게 한 1년 전이었으니까 별로 이렇게 딱히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네, 결국에는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내가 평소대로라면은 노트북을 구입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뜯어보자 했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인터넷 쓰고 그냥 문서 작업하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보다 확실히 많이 느려진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이 2번째 맥북이기는 하지만 제가 맥북 쓰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이 속도 유지가 진짜 오래 가는구나. 이렇게 느려지는 게 어느 순간 확 꺾이는 게 아니고 되게 속도 유지도 오래 지속이 되고 성능도 그 처음 컨디션에서 유지되는 게 좀 길었거든요. 그런 작업물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영상을 또 많이 찍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다른 일로도 영상을 많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2번째 맥북이 생긴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번에도 맥북 에어. 제가 전에 것도 맥북 에어인데 그때는 매장 가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아이패드도 쿠팡으로 구입해보니까 되게 만족스럽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쿠팡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대신에 양품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좀 얼른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계속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미드나잇 블루입니다. 요즘엔 약간 어두운 컬러 좋아했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와, 진짜 예쁘다. 일단은 외관을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이런 가장자리 찍힘 없는지. 약간 스티커 작업 같은 얼룩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손으로 지우니까 지워져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없고요. 안쪽도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 크기가 여기가 확장된 걸로 보여요. 이 테두리 있는 쪽이 굉장히 얇아졌고 에어를 산 이유가 뭐 프로를 쓸 만큼 제가 엄청난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간단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 포토샵을 할 때도 뭐 대단히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포토샵이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한 PNG 파일 정도 만 추출을 하면 되는 그런 작업물이고 다른 업무적인 거를 할 때는 거의 문서 작업이 위주이기 때문에 저는 에어가 저한테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검정색에서 빗샘 있는지 꼭 봐야 되거든요. 기존에도 에어를 썼기 때문에 네, 금방 적응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당황스러운 건 SD카드 삽입을 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전에는 여기에 SD카드 삽입하는 게 있었거든요, 에어에. 근데 바로 있었는데 이게 전에 쓰던 것보다 좀 간편성이 조금 떨어진 게 의아하긴 합니다. 이번 거는 오히려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죠. 뭐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어쩔 수 없어. 저는 고장나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그게 정말 아쉽네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에어는 없앴나 봐요. 제가 전 것도 에어인데 에어 17인데 그건 있었거든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아무튼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고 쓰는 게 진짜 커요. 이거를 안 하고 하면은 나중에 안에 먼지가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손톱에 이렇게 긁히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만큼 떴습니다. 뭔가 중간부터 이렇게 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쌓이는 게 사실이에요. 힘을 안 주고 하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떴는데도 여기 이렇게 약간 항아리같이 어떤 곳은 힘이 들어가서 안쪽으로 모여있고 어떤 곳은 힘이 안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되는 것 같아요. 힘 조절이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 실들이 엉키지 않게 한 번씩 정리를 당겨서 해주는데 이것도 제 딴에는 되게 살살 당겼다고 당겼는데도 조절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 실 정리를 뭐 계속 엄청 깔끔하게 하려고 하진 않고 있어요. 안쪽에서 보이는 거는 뭐 어차피 물건 넣고 하면은 보이지도 않을 테니까 이게 실 정리를 하게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은 이런 실들이 약간 불필요하게 엉켜있는 안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이 앞쪽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손땀도 그렇게 아직 예쁘지 않고 좀 이렇게 당겨서 하는 것도 아직 그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다 예쁘게 하려고 하니까 좀 안 예쁘게 되지 않았나,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진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느 정도만 이렇게 엉켜있는 게 있다? 그럼 조금만 풀어내주고 그냥 이 뭉치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다 풀기에는 이 실들이 다 엉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풀기가 무서워요. 뭐 고치는 게 어려운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치는 게 어려운 방법도 아닌데 얘를 이렇게 풀러다 보면은 여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 고정하는 거를 또 클립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집게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다 떼고 다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재밌습니다. 무늬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